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이민수입니다. 오늘은 27학년도 수능 대비 저의 수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현재 미래탐구, 러셀 등의 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능에서 국어 고득점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말씀드릴게요. 제 겨울방학 강좌의 이름이 피지컬 기르기인데요. 사실 수능 국어가 피지컬 싸움이 맞습니다. EBS 연기학습 하면서 문학작품 외우고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나만의 루틴 찾고 중요하겠지만 사실 압도적인 문해력 앞에서는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빠르게 지문과 선지를 읽으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EBS 연계학습 할 필요 없고요. 1번부터 45번까지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추후에 EBS나 실무를 통해서 부족한 피지컬을 보완할 수 있죠. 그래도 일단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겨울방학 시즌만큼은 다 차치하고 나의 문해력을 기르는 데에 힘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3월 이후의 학습에서도 근본이 될 겁니다.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독서는 선지 분석보다도 일단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 기르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수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매년 평가원 시험에 현장 응시를 하고 성적 인증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전에서 이제 빠르게 100점을 위해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으면서 제 수업 내용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 이러지 않아요. 이거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동의어다. 이거 두 개 연결해서 읽어야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전 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문을 읽으면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는 거지? 난 어떤 방법으로 지문을 읽는 거지? 그걸 역추적해서 명시적인 형식들로 만든 게 강사들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학생분들은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처음에는 제가 제시하는 형식지를 떠올리면서 지문을 읽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통해서, 클리닉을 통해서 무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사고 방법이 체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능 날에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죠.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배울 때는 설명을 듣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잘 타게 된 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밟아야지, 지금 왼쪽 밟아야지 생각 안 하면서 타잖아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형식적인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식을 체화하고 나면 자동 이행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러한 독서 방법론 외에 어휘력을 포함한 배경 지식까지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구성을 보시면은 비슷한 제재를 다루고 있는 지문, 그러면서도 비슷한 독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문들을 엮어서 제가 전달하기 쉽게 구성해놨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인데요. 문학 역시도 지문을 잘 읽는 법부터 수업을 해요. 근데 사실 문학 지문은 독서 지문보다 정형적이죠. 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 글들이잖아요. 따라서 장르별로 초점을 맞춰야 할 포인트를 잡아서 빠르게 감상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학의 맹점은 선지 판단 아니겠어요? 문학은 공교롭게도 내가 지문을 잘 읽었다고 생각해도 선지 판단이 안 되기도 하고요. 지문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다 맞추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서 수업에서는 지문 읽기와 선지 판단의 비율이 8대2 정도였다면 문학에서는 최소 5대5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평가원이 출제해왔던 문제들을 그 역사를 묶어서 보면서 어떤 선지는 어떤 근거로 적절했고 어떤 선지는 어떤 근거로 적절하지 않았는지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추가로 고전문학은 지문 읽는 법, 선지 판단하는 법 전달하기 이전에 배경 지식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고전의 경우에는 빈출되는 단어들, 그리고 빈출되는 화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클리셰들을 잘 알아두면 낯선 지문도 잘 읽힐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엔 제가 주로 자료 제공 내지 클리닉을 통해서 따로 관리를 해왔는데요. 올해에는 언매 특강을 따로 개설하기로 했어요. 제가 언매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제가 문법도 잘 가르치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제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1, 2월에 이제 기출 분석을 주로 한 다음에는 제가 시기적절하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사설 실무 등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제가 EBS 실무 수업을 할 때의 스탠스가 기출 분석을 할 때랑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경계하는 국어 공부가 EBS 공부를 하겠다고 마치 내신 때처럼 문학작품 해설을 외우는 공부거든요. 그거는 사실 수능 성적을 위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EBS 수업을 할 때도 결국 기출을 분석할 때 사용했던 방법론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연습하는 데 의의가 있을 거고요. 그 연습의 소재가 기출에서 EBS 지문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현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싶은 게 국어는 사고력 싸움입니다. 어떤 개념을 암기한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의만 듣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독해 방법론, 문제풀이 방법론을 배웠다면 혼자 그걸 적용해서 연습하고 체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 이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한다는 게 학생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의지 박약 이슈로 강의 듣는 것 외에는 자습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나 저렇게 풀어봐야지 결심은 섰는데 또 막상 과제를 하다 보면은 원래 방식으로 회귀해서 와리가리 찾고 있는 친구들도 덜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외적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요. 테스트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이고요. 학생들이 질의응답이나 상담을 신청하기 쉽게끔 편안한 환경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건 클리닉인데 저희가 모든 학원에서 클리닉을 정규 시간보다 길게 진행을 합니다. 이 조교들과 함께하는 클리닉에서 질의응답, 상담, 보강 등등 이제 1대1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강생들을 생각하니까 벌써 애틋한데요. 아무래도 27학년도 수능을 마지막으로 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개정된 교과 과정이 반영되잖아요. 따라서 내년 수험생들은 예년보다도 더 꼭 올해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하실 것 같아요. 내년 수능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점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